자, 이번에는 이제 이상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요. 이상치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죠. 이상치를 정제하는 과정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결칙치를 이제 우선적으로 수행을 해요. 결칙치를 먼저 처리하고 이상치를 찾아요. 이상치를 찾을 때 먼저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여기서는 그래프를 제대로 표현을 안 할 거예요. 그래프 그리려면 이제 코드가 좀 몇 줄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명령 하나로 그냥 최소한의 형태만 확인을 할 거예요. 상자 그림 제대로 그리는 법은 여기 5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상자 그림을 그리면은 이상치가 존재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그래프를 보고서 분석과 주관에 따라 특정 범위를 벗어난 값을 이상치로 정의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아니면은 이상치가 발견된 변수의 극단치 경계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분석가의 주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통계적인 수식을 적용하느냐. 일단 이번 교시에는 분석가 주관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파트 1으로 이 파일을 정리를 했고요. 요거 실습 끝나면은 여기에 내용 추가해서 극단치 경계값이라는 거 계산을 해서 처리하는 법. 이렇게 뒷부분의 내용을 추가할 거예요. 어떻게 됐건 간에 일단 이상치라고 하는 범위를 산정을 해내면은 여기서 발견한 이상치를 결칙치로 바꿔요. 그게 제일 쉬워요. 이상치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결칙치로 바꾼 다음에 결칙치 정제 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자, 필요한 패키지들 가져왔습니다. 넘파이 가져왔고요. 리드 엑셀 데이터 프레임하고 아까 했었던 심플 임퓨터 가져왔어요. 자, 패키지 참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랑 같은 걸 쓸 건데요. 아까 앞에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수정하실 부분이 좀 생겼어요. 아까 인덱스 콜 해갖고 여기 이름이라고 한글로 적었거든요. 이거를 필드 이름에다 영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 교시에 실습하셨던 거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에 인덱스 콜의 네임이라고 바꾸세요. 왜냐면은 지금 요거를 상자 그림으로 표현할 건데 R이건 파이썬이건 기본적으로 그래프에서 한글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출력하면은 한글 있는 부분이 네모로 나오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없다라고 경고 메시지가 엄청 지저분하게 많이 떠요. 한글을 처리하려면은 뭔가 되게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래프를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은 다 5단원으로 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별다른 코드를 안 넣어도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필드를 다 영어로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앞단원에서 해봤다시피 결칙치가 꽤 있죠. 자, 그래서 결칙치를 정제합니다. 이제 뭐 코드 이렇게 좀 묶어서, 아까 했었던 코드니까 묶어서 할게요. 평균값으로 결칙치를 정제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상치가 존재하는지 변수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상자 그림 확인이에요. 자,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중심과 산포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시각화 자료예요. 그래프란 얘기죠. 주로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이상치일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서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상자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게 데이터가 계산한 이상치예요. 파이썬이 계산한 이상치예요. 자, 이 상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모네모 나오잖아요. 이 네모네모가 데이터의 정상 범위를 뜻해요. 각 변수별로 네모 상자가 데이터의 정상 범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 동그라미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값이 이상치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 범위라고 하는 게 사분위수 범위를 의미하는 건데, 사분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뒤에 내용 좀 덧붙인다 그랬죠? 예, 그때 설명을 할게요. 뭐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국어 점수에 동그라미가 나오고 수학 점수에 동그라미가 나오고 과학 점수에도 동그라미가 나와요. 자, 그래서 찾아낸 이상치를 판별하는 건데, 상자 그림을 통해 검출된 국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있죠. 국어, 수학, 과학 점수. 그리고 분석가의 주관에 따른 영어 점수. 영어 점수가 지금 100점을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어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석가 주관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분석가의 주관에 따라서 이상치를 판별하는 방법인데요. 점수가 아무리 낮더라도 정상 점수 범위, 여기서 말한 정상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00점 사이 라면 답안지를 밀려 썼거나 시험 시간에 졸았다고 써야 되나? 뭐 졸았을 수도 있고요. 시험 중 실수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정상적인 시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답안지 밀려 쓴 거 굳이 안 하잖아. 하지만 정상 점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정상 점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채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측치로 판별해야 한다는 거죠. 결측치, 이상치. 자, 그래서 이상치를 결측치로 변경을 할 거예요. 국어 점수가 100점 넘어가는, 영어 점수가 100점 넘어가는 행에 대해서 자, 이거 어저께 얘기했었죠? 영어 점수가 100점을 넘어가는 행을 조회합니다. 행 단위로 조회해요. 이 행에서 ENG. 그럼 영희에 대한 120점짜리잖아요. 록으로 접근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값을 np.nan으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가 결측지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변경된 결측치 에 이제 결측지 정제하는 방법을 처리하는 거죠. 얘는 좀 억울할 거야. 120점짜리 갑자기 평균 점수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뭐 그런 당위성 같은 거는 배제하고 이제 기술적인 것만 보자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일단은 시간으로 봐서는 지금 교시가 끝났으니까 쉬는 시간 10분 껴서 요거를 많지 않죠? 50분까지 마무리하세요. 자, 다음 이야기는요. 그 이상치를 직접 계산해서 찾는 거예요. 극단치 경계값을 계산하여 이상치 찾기입니다. 근데 이 극단치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분위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사분위수라고 하는 건요. 데이터 표본을 4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하여 25%, 50%, 75% 되는 지점의 수치를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집합의 범위랑 중심 위치를 좀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계산한 값이라는 거예요. 관측된 값이 아니라 계산된 값. 그러니까 관측값은 실제로 조사해서 기록한 값인데 이거는 그 사이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존하는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명의 몸무게를 조사했는데 한 명은 50kg고 한 명은 100kg예요. 이 두 개 사이에 50% 되는 지점은 75죠. 75라는 값은 근데 조사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된 값이지 실존하는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분위수라는 걸 쓰면은 데이터의 범위하고 중심을 좀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사분위수의 종류. 선이 너무 많다. 용어하고 설명. 자, 일단은 1사분위수. 데이터의 하위 25%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하위 25%가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2사분위수는 중위수라고도 불러요. 데이터의 50%가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중앙값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3, 4분위 수. 이건 여기 말을 좀 바꿉시다. 중위수 혹은 중앙값이라고도 함. 3, 4분위 수는 데이터의 하위 75%가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걸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3, 4분위 수는 상위 25%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여기가 100점이고 여기가 빵점이야. 그러면 25%, 50%, 70%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1, 4분위 수, 여기는 2, 4분위 수, 여기는 3, 4분위 수예요. 하위 75%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상위 25%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자, 4분위 수는 데이터의 관측치가 아니라 계산된 값이다라는 거 아까 강조했고요. 실존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종종 두 관측치 사이를 보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위수하고 4분위수 간의 범위, 요 사이값, 요거를 4분위 간 범위, IQR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극단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균이나 표준 편차보다 치우침이 많은 데이터의 중심 위치랑 범위에 더 나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예를 드는 게 저거죠. X로 그 직장인의 평균 급여보다는 중위소득이 더 나은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평균 급여 띄고 써야겠다. 자, 그럼 이 4분위 수라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 (1,4분위) 수예요. 준비됐어요? 자, 1, 4분위 수는 총 도수, 총 도수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개수예요. 데이터 개수에 1을 더한 다음에 0.25를 곱해요. 거기에 다시 1을 더합니다. 아, 미안해요. 더하는 게 아니라 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상자 그림을 봤을 때 여기 국어 점수에 이상치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국어 점수에 대해서 해보죠. 자, 프리큐는 len,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아웃라인 df, 이상치 처리한 거. 아웃라인 df의 국어였어요. 이게 총 도수예요. 자, 모두 실행 한번 할게요. 아, 내가 아까 이거 영어로 바꿨지. 자, 전체 데이터 수가 9개래요. 자, 여기에다가 1을 더해요. 여기다가 0.25를 곱하고
다시 1을 빼요. 이게 Q1이에요. 네, 1.5래요. 자, 보통은 이 계산을 이제 정수로 바꿔서 처리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해지는 이 값은요, 여기서 얻어지는 그 값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의 위치예요. 일사분위수의 위치예요. 인덱스. 자, 그러니까 이제 국어 점수에 대한 실제 일사분위수를 얻어낸다라고 하면은 국어 점수에 대한 일사분위수, 일단 일사분위수의 인덱스를 구하고 이걸 사용해서 실제 일사분위수 데이터는 아웃라인 DF의 KOR에 대해서 값 뽑아내고 여기서 Q1번째가 되겠죠. 마크다운이네. 아, 정렬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요. 자, 계산으로 얻어낸 값이 이래요. 자, 그러면은 2, 4분위수. 자, 국어 점수에 대한 2, 4분위수예요. 자, 2, 4분위수의 인덱스 Q2는 총 도수라고 했죠? 총 도수 플러스 1. 곱하기 0.5 빼기 1. (50% 되는 지점이니까). 그러면 요거 갖다가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인덱스가 4인 위치의 값이 2, 4분의 수 정도 해당하는 거래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인덱스 따로 확인 안 해도 되죠. Q2 83.375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래요. 그럼 3, 4분의 수는 응용하면 되겠죠? 옵스. 자, 그럼 여기에 0.75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수식을 활용하여 4분의 수 구하기. 사분위수 공식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 공식은 시험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중위 값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안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보관을 한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실제 데이터에 짜맞추려고 보관을 한 거예요. 그 보관을 했다는 게 인덱스를 인트로 바꾼 거야. 안 그러면 Q2가 소수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덱스 번호를 쓸 수가 없는 거지. 여기 보면 Q2가 인덱스로 사용되고 있잖아. 이게 보관을 했다는 거야. 원래 2, 4분위 수를 구하는 공식이요. 이게 좀 쉬운 방법이고, 원래 2, 4분위 수의, 이거는 그냥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쉬운 접근식이고요. 원래 통계학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수식. 하는 수식은 요거예요. 네, 이거는 표로 해야겠다. 거부 설명 식 데이터의 수가 홀수. 네,
홀수인 경우는 모든 값을 순서대로 정렬한 후 가운데 위치 값이고요. 그래서 1, 2, 3, 4, 5에서의 중앙값은 3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가 짝수인 경우 모든 값을 순서대로 정렬한 후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의 중앙값은 3 더하기 4에 나누기 2이므로 3.5예요. 표에서 이 수식이 먹을래나?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정렬을 해요. 그래서 전체 도수 플러스 1을 2로 나눠요. 그 다음에 얘는 x의 2분의 n 플러스 x의 2분의 n 플러스 1 그거를 더한 거를 평균 낸 거니까 두 값을 더한 거니까 2분의 1 하는 거죠. 여기서 n은 데이터 개수예요. 밑에 마크다운 하나 더 넣읍시다. 자, 근데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요. Q2는 프리Q 플러스 1 나누기 2 이거는 데이터가 홀수일 때죠. if 프리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그렇지 않다면 그럼 짝수개일 때는 프리큐 나누기 2 이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짝수개로 다시 해야겠다. 자, if 프리큐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자, 짝수개일 때는 요 전체 값에서 프린트 v에 짝수개일 때는 전체 길이를 2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가 아니지 2로 나눈 위치의 값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플러스 1 두 개 평균이죠. 그렇지 않다면 홀수개일 때는
여기에 왜 1을 더해주냐면은 요 괄호 하나 빼야 돼요. 5를 2로 나눴을 때 몫을 취하면 얼마예요? 2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얻어야 되는 값이 5개 중에 가운데가 3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을 더했어. 6을 2로 나누는 몫은 얼마? 3이죠. 그래서 1을 더한 거야. 쉽게 풀려니까 이게 더 어렵다. V의 프리큐 플러스 1. 자, 먼저 V를 좀 확인해 봅시다. 데이터 이렇게 떨어졌고, 프리큐 나누기 2. 아, 그러네. 땡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값이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본 거고요. 실제로는 파이썬 기능을 활용해서 사분위수 구할게요. 자, 아웃라인 df의 KOR 점 퀀틸 0.25 2, 3 0.5 0.75 자, Q2에 대한 자매품이 있어요. 아이고, 메디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Q3 아까 구한 값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요 수식은 뭐가 좀 잘못되긴 했나 보다. 위에 게 맞네요. 요건 제가 지금 급하게 코드를 짠 건데 뭐가 좀 틀린 부분이 좀 있나 봐요. 요거는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다시 공지할게요. 83.375 네, 요게 맞네요. 그리고 1사분위수 아까 얘는 80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75.0이라고 나왔죠? 데이터가 80이 있나? 지금 파이썬은 여기라고 판단했고 지금 저는 여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왜냐면 여기를 인트로 강제 흉변환해서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인트로 강제 흉변환하면 소수점을 무조건 내리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아마 저거를 무조건 올릴 거예요, 아마. 소수점이 나오면. 인덱스 구할 때. 그래서 1, 4분위수는 무조건 인덱스를 올려서 구하고 3, 4분위수는 무조건 인덱스를 내려서 구하고 그럴 거예요. 나눌 수 있는 나머지에 대해서. 그 차이는 이제 조금 이따 확인을 합시다. 자, 요거는 일단 여기서 홀드 할게요. 일단 오전 수업 시간 다 됐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걸 사용해서 극단치 경계를 찾는 거예요. 사분위수에 대한 개념을 일단 확인했으면 요 함수들을 가지고 극단치 경계를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인 겁니다.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식사 다녀오신 후에 이어서 합시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프 넘어가기 전에요.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 얘기에 대해서 좀 보충 내지는 정정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결정적인 부분은요. 수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어요. 좀 헷갈렸어. 자, 아까 인트를 바꿨잖아요. 그게 소수점을 버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인트를 하건 안 하건. 자, 왜인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서 얻는 값하고 파이썬의 퀀트 함수 쓰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를 얘기해 볼게요. 여기 1사분위수 여기 수식 바뀌고 코드에서 인트 뺐고요. 밑에 데이터를 구할 때 요 값을 가지고 반올림을 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3번 인덱스가 3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기존에 일단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여기에 인트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요 계산값이 3.25가 나와도 3이 되고 3.75가 나와도 3이 돼요. 정수를 바꾸면 무조건 소수점을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요 값을 그대로 살려서 3.25를 반올림해서 취하게끔 바꿨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제가 그 파이썬 퀀트 함수하고 결과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강박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건 이게 결과값이 3이 나왔으니까 0, 1, 2, 3 그 다음에 4 이게 지금 결과값이 틀린 게 밑에서 다 결칙 처리해서 그래요. 자, 0, 1, 2, 3 4죠. 그래서 얘를 반올림해서 지금 얘를 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코드가. 그쵸? 근데 이게 퀀트 함수 결과값하고 달라요. 퀀트 함수 결과값을 봅시다. 퀀트 함수 결과값은 80.5가 나왔어요. 1사분위수가. 다시 올라갈게요. 80.5가 있나요? 아, 이건 2사분위수구나. 1사분위수. 값이 없죠. 왜 없을까? 실제로 퀀트 함수는 우리는 여기서 이게 3인 데이터를 뽑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퀀트 함수는 인덱스는 일단 0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를 여기 리스트에 인덱스로 써먹으려면 2.25가 돼야겠죠. 그러면 0, 1, 2 이걸 취한 게 아니라 진짜 80과 82 사이에 25%는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가 2가 되건 3이 되건 의미가 없다고요. 실제로 이 사이에 대해서 25% 위치의 값을 계산해서 얻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걸 계산하기에는 너무 빡세니까 대충 반올림해서 요 둘 중 하나겠지라고 해서 취한 거예요. 지금 이 코드는.
나는 이걸 갖다가 진짜 여기서 프로그램 인덱스니까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여기 요 두 값 사이에 25% 되는 지점을 수식으로 구하겠다라고 말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퀀트 함수랑 결과값을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3.25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3인치의 데이터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수식도요. 이게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한 거랑 여기는 n번째랑 이제 n 플러스 1번째를 더한 거에 평균 구한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라운드만 해준 거 빼고는. 그래서 여기 코드는 조금 수정이 됐어요. 반올림 처리를 바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확인한 게 어떻게 아까 원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를 더 넣어봤어요. 한 줄을 더 넣었어요. 짝수계로 맞춰놓고 해봤어요. 홀수계일 때랑 짝수계일 때를 다 확인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줄을 더 넣고 확인을 해봤더니 퀀틸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리키더라고요.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분위수를 뽑았을 때 퀀틸 함수의 결과값이 이거예요. 1사분위수가 80.5라고 하는데 여기 80.5가 없어요. 중앙값이 86.6이라고 하는데 여기 86.6이라는 값도 없고요. 90.75라는 값도 없어요. 아까 설명을 하다가 제가 분명히 그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실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딩하면서 저도 모르게 배열 인덱스라는 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1사분위수 인덱스 이 부분, 그 다음에 1사분위수 데이터 취하는 거, 라운드 했다는 거, 2사분위수 수식은 그냥 그대로 갔고요. 코드도 여기 라운드 처리해서 접근 다시 한 거. 그리고 여기도 인덱스 바뀌고 반올림 여기 밑에 적용했다는 거. 네. 1, 2, 3, 4분위수는 한 번씩 확인하세요. 4분위수를 구하는 수식 자체가 다양하게 있대요. 제가 봤던 것 중에 4분위수 구하는 그 코드 제일 기발했던 게 파이썬으로 구했던 코드 중에 가장 기발했던 게 이거는 진짜 프로그램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잠깐 보여드렸다 지울 거예요. 이렇게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를 정렬을 해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정렬을 해요. 그래서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길이에 0.25, 0.5, 0.75를 곱해서 인덱스로 환원을 해서 그냥 그 위치를 받아요. 이건 진짜 코딩스럽게 접근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건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값들이 이게 5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니까 떨어지겠구나. 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어. 데이터 지금 13개거든요. 13개의 25%가 분명히 인덱스가 몇 번째 거다라고 콕 짚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25% 되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램적인 특성으로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짚어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이제 만든 코드고요. 아까 수식을 적용한 코드도 거기에 입각해서 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퀀티 함수는 그런 것쯤은 무시하고 진짜 3.25% 위치의 값을 계산을 해낸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인지하셔야 돼요. 아, 코드상의 인덱스를 뽑느냐 아니면 그걸 하느냐? 그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 내지는 작거나 큰 거를 더 찾아낼 텐데.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정제는 마무리합시다.